많이 보인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엔화입니다. 혹시 엔화 네. 요즘 엄청나게 싸졌다고. 그렇죠. 뭐 지금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 정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000원대 해서 보통 0 하나 붙이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800원대까지 하락되니까 단계적으로 엔화 가치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원엔 환율 최근에 급속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나홀로 완화 정책의 이유가 크죠. 이제 다른 곳들은 다 이제 물가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뭐 이렇게 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만 혼자서 따르게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화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요즘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지우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뭐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좀 엔저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도 보이게 되고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일본 경제가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생산성 향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여행 갈 적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또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엔화를 어떻게 사놔야 되냐 뭐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좀 뜨거운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야라고 누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엔화를 사둔다 하더라도 그게 액수가 커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은 엔화를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누가 얘기하시던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경제 분야의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엔화 고민을 할 때보다 우리는 당장 우리 삶에 연관이 있는 이 키워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라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라면 값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가격 떨어졌다면서 라면 가격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요. 라면 업계는 좀 어려운 여건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주요 라면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한 평균 10% 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라면을 살 때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국제 밀 가격이 한 50% 정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가격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비자 단체와 업계가 알아서 나서줬으면 한다고까지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라면만 그런 거냐. 이제 실제로 따져 보면 결국엔 밀가루 원재료인 다른 가공식품도 그 논리라면 똑같이 가격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소 뭐 20% 이상 뭐 밀가루를 쓰는 뭐 파스타면 부침가루, 빵 이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가격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게 밀가루 가격이 지금 내려가더라도 마치 우리가 원유나 기름처럼 원유 가격이 조금 변한다고 바로 주유소가 변하진 않잖아요. 왜 미리 사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밀가루 가격도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고 바로 이게 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그래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빵 크기를 줄인다고 하는데 라면 업체들은 라면 크기를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에 부셔서 먹으면 이제 워낙 1인분 차이가 좀 나니까 좀 쉽진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참 고민거리입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2위 주제는 정치 분야에서 나온 키워드는 베이징이고요. 이제 블링컨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간 것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5년 만에 이뤄진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중 협의에서 양측이 이제 비록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갈등이나 경쟁으로 점철된 양국 관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이제 같이 한 것인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또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고민은 우리한테까지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논의들이 보면 뭐 뭔가 이렇게 그래도 본인들의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좀 관계를 안정화하거나 관리 필요성은 좀 필요하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이번에 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는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한강공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제 BTS의 그 10주년 페스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방탄소년단이 10주년 행사를 거의 2주 동안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바로 앞에 있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약 40만 명이 운집한 오프라인 행사가 지난 17일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오프라인 40만 명, 또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서 생중계된 이벤트 최대 동시 접속자가 119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이 바로 이 BTS에 관련된 페스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에서는 보라색 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들도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화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불꽃 축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여의도에서 하면은 이제 특정 기간에 특정 회사에서 하는 불꽃 축제를 좀 보긴 했었는데 BTS의 음악에 또 맞춰서 터지는 불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꽃만큼이나 더 반짝였던 게 바로 이 행사가 끝난 뒤의 일입니다. 40만 명이나 이 여의도에 모였으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당히 번잡했거나 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었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SNS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행사 이후에 상당히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잘 성숙하게 갔다. 그래서 이 안전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팬들과 시민들이 머문 자리를 정리하고 곳곳에 준비된 그물형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모아줘서 한강공원 일대가 대체로 깨끗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SNS상에서는 여의도 불꽃 축제 끝나고 이렇게 깨끗한 바닥 뭐 15년 만에 처음 본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을 그래요? 정도로 네 그리고 SNS에서도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팬덤이라는 걸 아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미가 이 BTS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미들도 해줬다. 뭐 이런 미담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그 BTS의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쓰레기를 거의 뭐 피땀 눈물로 치운 아미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좀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감동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환경 분야의 재난이라는 키워드고요. 역시 거의 재난 수준의 지금 기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덥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CNN 방송에서 한 4가지 정도의 핵심 차트를 소개한 것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곳곳에 역대 6월이 다 최고 기록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갱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이 정도 온도가 맞나 싶었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체감 기온이 48.9도. 네, 정말 뭐 30 몇 도만 해도 우리가 참 더운데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뭐 또 이제 캐나다의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주요 도시가 지난달 14일 기온이 36도를 기록해서 역대 5월 뭐 최대 기록을 쓰는 정도라서요. 원래 엘니뇨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 뜨거운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모든 곳이 뜨거울 때는 어떻게 엘니뇨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해수면의 온도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세 번째로 남극의 빙하 규모도 최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네 번째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사상 최고치인 이런 우리가 온난화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갱신되다 보니까 정말 이번 여름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기서 약간 온라인에서 또 약간 화제가 됐었던 거는 멕시코의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더운데 폭염주의보가 발동된 40도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한 게 좀 이슈가 됐어요. 근데 개를 업고 다녀서 또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업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는 멕시코 유카탄에서 목격된 할아버지가 밧줄로 엮은 띠로 개를 업고 걷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에 담은 청년이 왜 개를 업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내 친구 반려견이 걸으면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어쨌든 신발을 신는데 강아지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폭염에는 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를 이제 업은 채로 걸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제 반려견의 발바닥 화상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탄하면서도 와 정말로 이 정도로 우리 자연에 있는 동물들마저 위험한 수준이 됐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걔도 신발을 신겨야 되나? 모든 강아지 고양이들의 신발을 신겨야 될지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요즘처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겁게 축구를 볼 수 있는 기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이제 6월 내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막내들이라고 볼 수 있죠. 17세 이하 U17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이제 2연승을 지금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 그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 경기를 보고 SNS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수준의 경기를 볼 수 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축구를 하는 걸 볼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멋진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런 선수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차전에서 카타르를 6대1로 꺾었고 2차전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 4대0으로 지금 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차전 전에 8강에 진출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과의 3차전을 통해서 이제 1위 결정전으로 가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우승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있는 경기들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금 17세 이하 친구들은 정말 멋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위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팀들은 약간은 좀 아쉽거나 걱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또 같이 나온 키워드가 부상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4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중국의 원정 2연전 경기를 했죠. 근데 1차전에서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그때도 부상자들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2차 평가전에서 1대0으로 패배했고 또 많은 주축들이 이런 부상을 겪게 되는 좀 상황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우리에게 남는 어떤 경기였을까 의미 있는 경기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SNS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강원도 일부 경상권 동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전남,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비는 점차 확대돼 밤새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에 그치겠고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은 내일 오후에, 강원도와 충북, 경북은 내일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경북 북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입니다. 모레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친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견 서울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대전, 제주 27도, 서울, 광주 26도, 인천, 부산 25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3도, 습도 80%, 강수량 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살면서 경험하고 기억하는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큰 건물과 운동장, 또 그 한켠에 우뚝 서 있는 플라타너스. 무상급식 세대는 급식실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미래의 학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먼저 온 미래. 3년 전인 2020년 1월 서울 강서구 영광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걸린 현숙막 문구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던 이 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의 파고를 조금 일찍 맞았습니다. 이 학교는 그해 6학년 38명 졸업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학교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담장이 덩굴이 담벼락을 타고 무성하게 올라온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염강초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진중학교 운동장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돋아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은 갈수록 더 심해질 테고 농촌은 물론 이처럼 대도시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만 해도 내년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 성수공고가 문을 닫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농산어촌의 폐교들은 주로 캠핑장이나 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다 문을 닫아도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이 덜했지만 도시의 폐교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인근 지역의 황폐화와 슬럼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닫으려고 개옥할 때부터 폐교 후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 신문 기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마산 구도심의 지역 명소가 된 마산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꼽고 있었습니다. 구암중이 문을 닫기 전부터 재구조화를 고민해 체육관을 높이 10m의 거대한 서가를 갖춘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폐교 위기 학교를 인근 학교에 분교로 두고 일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캠퍼스 공유 통합학교 등 서울형 분교 모델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급수대에서 어프어프 세수를 하던 그 여름날의 추억이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게 될 생각을 하니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